영화활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뒤에 화면이 조금 예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히 새롭게 오늘은 저 양평의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아주 예쁜 곳인데 거기 옴니라고 하는 카페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뭐 이거 우리 구독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영어를 다 어느 정도 하시니까 쉽게 보실 텐데 일본에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이거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오늘은 end weigh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end weight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뒤에다가 무거운 거를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short-term memory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앞에 들은 것보다는 나중에 들은 것을 더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뒤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도. 그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end weight를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서 I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러한 정보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건 짧고 뒤에 나오는 건 길다. 이것이 end weigh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end weight와 관련된 영어에 어떠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2번에 A하고 B를 보시면 일단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조금 화면을 보시면서 무슨 소리인지 보시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요 문장과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긴 목적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형식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사하고 목적어.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리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문장보다는 어떤 문장을 선호하냐면은 이렇게 목적어를 뒤에 보내는 이것을 훨씬 더 영어는 선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를 가르지 못한다. 일반적으로는 타동사하고 목적어는 가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썬데이가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꼈잖아요. 그렇습니다. 낄 수 있는 거는 길기 때문에 걸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영어의 본질, 철학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 문장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자면은 여기서는 목적어가 짧죠, 이게는요. 그죠? 그럼 이 박사가 말했듯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그 사이에 부사가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뒤로 보내라 하는 그런 얘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타동사와 목적어를 가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길 때는 뒤로 가려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A번 이 박사님이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는 A하고 B는 지금 하나는 목적어를 갖다가 간결하게 댐으로 그렇습니다. 바꾼 거고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길게 맞습니다. 한 건데 A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A번의 하단에 화살표에 있는 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wrong을 먼저 얘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목적어를 뒤에다 보내라. 인간의 숏텀 메모리와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최근에 있는 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내줍니다.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짧을 때는 바로 타동사 뒤에 오지만은 이렇게 길 때는 가운데 wrong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리도 가능하다. 이게 end weight다. end weight다. 하나 더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them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나와야 되지만은 condemn to death 해갖고 목적어를
이렇게 뒤에다가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분명히 시청자들이 열심히 보신 시청자들이 네.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우리 엔드 포커스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네, 네. 그때 보면은 대명사를 뒤에 놓지 말고 앞에 놓으라 이런 같은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대명사는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짧은 거는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담을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태까지 쭉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영어에서는 네. 중요하고 새롭고 무거운 정보를 뒤로 보내려는 경향이 그게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무겁다라는 건 정보가 많다라는 많다, 얘기겠죠. 그렇죠. 예. 여러 단어를 썼으니까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예. 새로운 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화라든지 우리가 장문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묵직한 거를 독자나 청자에게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서로 화자와 청자끼리 하고 있던 편안한 구정부를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정보를 맞습니다. 주고. 그래서 end focus하고 네. 지금 이야기했던 end weight는 사실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네. 시청자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까지가 그냥 인트로고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거와 관련돼 있는 학교 문법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마 엑스트라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죠? 왜 위치라 그러죠? 엑스트라 포지션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 박사님이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A번만 갖고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to book early라고 하는 게 길어요. 길죠. 주어가 그렇죠. 길죠. 주어가 주어가 길면 깁니다. 예. 뒤로 보내라. 네. 뒤로 보내라. 근데 그래서 주어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학교 이거를 문법에서는 가주어. 가주어라고 이야기하고 네. 가주어. 요거는 뭐라 그럽니까? 진주어. 진주어. 예. 네.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운 용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죠. 끝났죠. 네. 예. 근데 왜 그랬느냐가 이제 엔드 웨이트다 이 예, 말씀이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을 많이 나온 건 어떤 거냐면 A번 같이 그죠? To book early is a good idea를 우리가 it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관식 시험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건 기계적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것을 뒤로 보내야 되느냐? 왜 이것이 진주어 가정법이 진주어 가주어 용법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B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동명사, 주어가 주어. 동명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뒤로 보낸 거죠. 엔드 웨이트 그렇습니다. 뒤로 예, 보내고 예. 그 C번도 마찬가지겠죠. C번은 보이게 조정을 해드릴게요. C번은 뭡니까? 주어가 대절이네요. 절이죠. 네. 주어가 절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it that 우리가 이거를 네. 진주어 가주어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무거운 걸 뒤로 가는 거를 선호는 하지만 네, 네. 앞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있는 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틀리진 않죠. 틀리진 않지만은 예. 뒤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선호한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문법 책을 보면은 진목적어, 가목적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죠? 주어 자리였고 맞습니다. 지금 목적어 목적. 자리죠. 한번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지금 A번이 아마 설명이 네. 일반 문법책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진주어는 투부정사가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뒤로 보내는 거 선호하지만 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안 된다고 좀 표시를 하신 여기 거예요. 보면은요, 네, 요 자리에는 네. 반드시 it가 나와야 되고, 그죠? 네, 네. 가목적으로서.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뒤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이렇게 썼을 때 이건 틀렸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B번에 보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뭡니까? working here. 아, 동명사죠, 동명사. 거긴 틀렸다는 표시가 없네요. 없어요. 동명사일 때는 네. 목적어 자리에 그냥 있어도 되고 네. 또 가목적어를 쓰고 문장 뒤에다가 이렇게 end weight로 돌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이거 헷갈릴 것 그렇죠. 같아요. 요게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C번을 먼저 C번 또 한번 볼까요? C번은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에요. 예. 요거도 목적어 길어. 자리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뒤로 돌리고. 그러면 이거는 뒤로 돌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가 it가 나와야 된다라는 자,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네. 목적어 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서 동명사만 되고 네. 될 수 있고 네. 물론 선호하는 건 뒤로 가는 걸 좀 선호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어쨌든 투부정사하고 대절은 안 된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동명사 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명사는 왜 되나요? 안 되려면 다 안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사님 왜 동명사는 가목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우리 영어권 화자들이 얼마나 무게를 신경 쓰는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럼요. 동명사는 투부정사보다 일단 단어가 하나잖아요. 단어가 하나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단어가 적어도 그렇죠. 2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허용을 해주겠다. 백절은 적어도 몇 개입니까? 그것도 대시 그렇죠. 있고 주어 동사 있어야 주어 되니까 동사가 최소 있죠. 3개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working이라고 ing를 썼으면 짧은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와도 좋고 뒤로 돌려도 좋고 네. 하지만은 부정사와 대절은 반드시 뒤로 돌려야 되고 네. 가목적어를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이게 혹시 우리 시청자 중에 고등학생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지금 2005년이니까 15년 된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에 네. 이게 나와서 뭐 여러분 같이 보시면 예. 뭐 카트만두가 뭐 1350m 고도에 있어서 그래서 히말라야를 잘 조망하고 있는데 네. enjoys a warm climate year round. 1년 내내 날씨가 좋다는 얘기죠. 음. 근데 그게 여기 사는 걸 즐겁게 하는구나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중에서 선택해라. 그렇습니다. 이 어느 문제를 것은- 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 어떻게 해설들을 하셨나.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설하셨냐면은 투부정사는 안 돼. 그게 이제 해설이에요. 네, 네. 그게 답인데 그 외에는 안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오늘 간단하네요. 그렇죠. 무게만 저울에 달아보면 되네. 그렇죠. 그죠? 요거는 간단하게 ing 동명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로 돌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틀을 네. 써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거예요. 문제는 둘 중에서 예. 가벼운 거 선택해라 그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요. 마침 이 문제는 제가 2005년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것 말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이게 무게 문제예요. 무게 문제입니다. 엔드웨이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강의를 들은 고등학생은 만약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까 이 박사님이 말했지만은 엔드 포커스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네. 뭐냐면은 이렇게 phrasal verb입니다. put off. 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문법적으로는 목적어가 그 가운데 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put off 뒤에 와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두 개 관계 없어요 문법적으로. 네. 네. 근데 어느 걸 더 선호하겠습니까? 여기에선 당연히 이제 선호의 문제에서 네. 대입이 둘 다 되는데 네, 연계하자는 거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무거운 게 뒤로 있는 거 이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문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우리 장문할 때 참고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기왕이면은. 네. 그러면 6A라고 얘기하면 원어민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뭔가 좀 불편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론 off가 여기서는 포커스가 있어요. 네, 네, 있지만은 네. off가 포커스를 받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put it 일반- off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하겠죠?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길기 때문에 당연히 포커스도 되고 엔드웨이트로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훨씬 더 네. A보다 선호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어에서 무거운 거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end weigh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얘기를 다른 네. 얘기로 또 이어가서 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문법을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보면요, 여러분 혹시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동사보다는 타동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영어는요. 그래요? 예, 한번 그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we sang 틀린 문장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we sang a song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밑에가 묵직한 느낌? 그렇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자동사로 썼을 때는 이거 짧아요. 네. 무엇인가 뒤에는 길게 쓰려고 하는 이 원어민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영문법에 동족 목적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타동사가 스마일인데 예. 목적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 스마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를 동종 목적어라고 맞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어떤 예. 용어의 풍성함에 만족했는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동족 목적어를 사용하느냐? 뒤에가 네. 무거워야 안정적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만약에 명사를 타동사를 써서 명사를 쓰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friendly나 happy 같은 형용사를 써서 맞습니다.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안정적으로. 만약에 그냥 자동사로만 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 그럼 아까 아니겠습니까? 여기 7b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she sang a beautiful song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겁게 만들어줄 수 만들죠. 있죠. 훨씬 더 의미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근데 있죠. she sang 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끝나는 뭔가 거죠. 좀 예. 그래서 물론 부사가 쓸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렇게 영어에서 동적 목적어가 많은 이유는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무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요, 영어에는 have나 take나 give나 do와 같은 네. 그러한 동사 뒤에 네. 약간 추상적인 형태의 타동사가 오는 문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자동사로만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위에 문장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she is swimming 해도 되지만은 she is having a swim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have 동사를 써서 타동사를 쓴 목적어를 쓴 겁니다. 무티어 무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이 틀리진 않았지만 이거보다는 이거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본도 마찬가지입니다. take 예. a bath를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예. he's bathing 이거보다 이거보다 훨씬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C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est보다는 예. take a rest.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이거 소위 이제 collocation에서 연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죠. 예. 연어가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렇죠. 뒤에 무거운 거를 콜로케이션입니다. 예. 이거를요. 예. 그러니까는 더 좋아하는 무거운 맞습니다. 걸 좋아하는 예. 그런 경향 때문에 예, 그래서 shout보다는 give a shout가 훨씬 더 영어다운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 많이 했네. 네,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end weight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좀 가볍지만은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위에 한번 보시면은요, 요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거 있었냐면은, 써주시죠. 예,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가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거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ladies가 앞에 올까? gentlemen and ladies라 그러지 않고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할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속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영어권 나라는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라다. lady first이기 때문에 네, 네. ladies가 온다라고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그러한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다음과 같은 것들은 남자가 앞에 왔습니까? 여자가 앞에 전부 왔습니까? 남자가 앞이네요. 남자가 앞에 예, 왔죠. 왜 아까는 ladies and gentlemen 설명할 때는 lady first로 설명이 됐지만은 이거는 왜 남자가 앞으로 왔느냐?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로 설명이 안 안 되는 되거든요. 거죠. 예. 그거 엔드 웨이트라고 말씀하시려고. 한번 보세요. 그럼 11보다 더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여기에 A and B로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콜로케이션인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here and there입니까? there and here입니까? 다 here and there입니다. 그죠? There and here 좀 뭔가 어색하죠.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뒤에가 전부 다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A보다 더 뭐합니까? 길어요. 길어. 단어가. 한 단어 한 자리도 더 깁니다. 이거는요.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예. 보시면은 예. 예. 뭐 두 번째 줄에 top and bottom, head 예. and shoulders, all on, 예. to and fro, back and forth, fast and furious. 전부 뒤에가 조금씩 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긴가? 왜 긴 걸 뒤에다 놓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end weight하고도 관련이 그 있다는 이런 거 얘기는 쓸 때 뭐 앞에 써야지 헷갈릴 때 헷갈리지 않네. 이제. 그렇죠. 예. 뒤를 무겁게 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렇죠? 물론 100% 이런 건 아니에요. 대략 보면 한 90% 정도는 A가 뒤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보다 깁니다. 예.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예외 보여드릴게요. 예, 몇 개 보여주시죠. 예,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외가 되는 몇 개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에 있는 end weight를 우리가 그 원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안 되는 거 외우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네, 공부하면 네.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까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들의 숨어 있는 비밀은 뭐냐? 무거운 것을 뒤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전통적인 영어 문법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포지션 갖고 설명했지만은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콜로케이션도 잘 설명이 가능해지고 또한 동종 목적어까지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도 설명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의 어떤 그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중요한 그 end weight, D를 무겁게 한다. 인간의 short-term memory에 근거해서 시간차로 볼 때는 더 가까운 것이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 뭐 collocation도 있고, 그 다음에 진주어, 뭐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회화할 때나 작문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